찜통 더위보다 더한다. 청주 생활 불쾌 지수입니다. 50만 넘는 도시를 샘플로 해서 10개를 조사했는데 9위. 자영업자 상황도 말이 못할 형편이거든요. 지금 한남동에 빈 공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공실이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 내가 이 집을 빼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집이 안 빠져요. 역장에서 정말 청주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편의 지수나 이런 것이 너무 낮죠, 청주는. 미세먼지 공포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전국에서 소각하는 거의 18%가 청주에서 소각이 됩니다. 더 비참한 1등이 있습니다. 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펄펄 끓다가 네.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정말 힘든 요즘입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감동의 눈물과 함께. 감동의 눈물이요? 감동이요? 좋은 누리. 이 딸만 둘이 멘트 있는데 아신다니까. 이 방송 멘트 느낌을. 딸만 둘이라서 그랬는지 더 진짜 제 일처럼 뭉클하더라고요. 정작 당사자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은 좀 갖지 말아달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거기 또 감동을 또 받으셨구나. 변호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뭐 저는 거의 바깥을 안 나가고 실내에 있죠. 너무 더우니까. 아니 뭐 주로 일 안 하시고 심심하고 사무실만 계시고 사무실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하고 좋죠. 저녁에 술만 드시고 나오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요. 이게 일자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언론에서 네네.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조사 네네. 뭐 이런 거를 했다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요. 오늘 방송도 해보나 마나 전 참 답답한 게 청주시를 순위를 매기면 네. 대개 보면 뭐 상위냐 뭐 중위권이냐 하위권 이게 아니라 맨 꼴찌냐 그 위에 조금 위에냐 뭐 거의 뭐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환경 네, 네. 문제도 그랬었고 범죄 문제, 사건 예. 사고 문제 항상 최하위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불안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이전에는 항상 최상위권 쪽에 가 있었는데 10년 정도 전부터 항상 하위권으로 이제 맴도는 것 같아요. 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잃어버린 10년인가? 근데 어정쩡한 뱀꼬리보다 뭐가 되라고 뭐 화끈하게 뭐든지. 자세한 얘기를 네.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좀 풀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찜통 더위보다 더한다. 청주 생활 불쾌 지수입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네. 어떤 조사를 한 겁니까? 교수님 소개해 주십시오. 중앙 일간지 유력 중앙 일간지 가운데서 예. 우리 동네 생활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 생활 만족도. 생활 속에 실생활에 만족하는 지수를 전국에 약 10,000명을 설문조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아마 심리적인 지수겠죠.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예, 조금 좀 계량적인 어떤 통계 데이터가 아니라 느끼는 만족도니까 이제 심리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네. 아쉽게도 전국에 50만 넘는 도시를 10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청주가 9위입니다. 전국에 보면 6개 특별시 광역시를 빼고 청주가 11번째 큰 도시입니다. 예. 도시로서 예, 도시 사이즈로 예. 크기로. 그런데 그중에 이제 50만 넘는 도시를 샘플로 해서 10개를 조사했는데 9위. 1등이 이제 성남시고 쭉 해서 청주시가 9위인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청주보다 더 있구나. 그런데 이제 예. 다 꼴찌만은 아니고 이것 더 비참한 1등이 있습니다. 뭔데요? 1등. 주택 가격 이런 만족도에서 적정 지수에서 1등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전월세 이런 것들이 안정돼 있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나 전월세 세입자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정 주택 가격 안정의 적정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거기서 전국 1등이고 이게 참 아이러니야. 그 수치가 이제 여기가 경기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1등인 거죠 결국은. 아마 그래요. 집값뿐만 아니라 집값이나 전세값뿐만 아니라 물가도 거의 최저일 거예요. 요즘 음식점이나 네. 주점에 가보면은 1,000원 단위짜리 네. 그렇죠. 그런 단위 안주도 막 팔잖아요. 오히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뭐 다들 싸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동네 또 하나 1등이 문 닫은 데도 있는데요. 엄청 많아요. 예. 예, 고 1등은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심리적 지수니까 교통체증이 가장 덜한 도시. 그것도 1등입니다. 보면은 목금 이런 때 출퇴근 때 막 엄청 막히는데 저 맞아요. 공단 입구부터
아, 그래요? 뭐 엄청나게 막히죠. 잠깐이죠, 뭐. 근데 그때. 아, 근데 참 그 지금 조금 높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항목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좀 있어서 네, 네. 조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지금 그런 느낌. 아까 신 교수님도 전제를 달았지만은 이것이 뭐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심리적인 지표고 설문조사 방식, 표본 집단도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뭐 꼭 신뢰할 만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 청주 시민이라면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실제 체감 지수, 생활 쾌감이나 뭐 불쾌나 지수를 보면 최악이지 않을까 청주가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인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IMF 때보다 더 심하고 더 힘들다. 네. 그야말로 여쭤보면은 살겠다는 분들보다 죽겠다는 분이 더 많다. 네. 도대체 청주는 무슨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왜 모든 것이 다 하위권이고 무슨 뭐 강력범죄 같은 거 그건 왜 또 다 높고 도대체 저 만족도가 이번에 이렇게 적게 나온 그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걸로 혹시 우선 교수님- 저는 이 지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 어떤 측면이냐면 주민들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거잖아요. 이 만족도라는 건 종합적인 거죠. 생활이라는 건 뭐 치안이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경제, 복합적인 거죠. 가장 큰 게 이제 경제가 예. 되겠죠. 주민들 입장에서. 예. 근데 모든 것들은 항상 심리가 선행 지수죠. 심리로 인해서 실물 지수들이 이 추후적으로 반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어떤 수입이 줄을 것 같다, 경기가 불경기일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소비를 줄이잖아요. 지갑을 좀 닫죠. 예, 닫으면서 실제 실물 경기가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원인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다뤘던 뭐 미세먼지, 도시 공원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테크노폴리스, 뭐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소각장, 뭐 생활 환경, 예.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수를 소홀히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선행지수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사실은 또 반영의 측면도 있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이 돼 있고 이런 것이 불만이 표출이 돼서 그 심리적으로 나빠지고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선행지수라고 하면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걱정이죠. 두 분께 좀 듣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도시공원 문제가 청주에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산업단지 문제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가 네네. 청주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네네. 왜 청주 지역 시민들은 이렇게 생활 지수를 낮게 가장 만족하지 크게 못하는 생활 속에서 거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적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예.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주식 가지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식주에서 사는 부분, 먹고 사는 부분은 다 체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식 같은 경우는 의나 식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분들과 직결돼 있고요. 그렇죠. 주는 누구나 아파트. 청주에 약 32만 호의 주택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20만 호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청주의 3분의 2 정도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민감하죠. 근데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률에서 역시나 청주가 2위를 기록했어요. 그건 또 상위권. 가장 높은 하락 중에서 이제 두 번째를 기록했어요. 2.8%가량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뭐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 지금 미분양하고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또 오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해줬던 1금융, 2금융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등의 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고요. 이게 생활 속에 우리 소비 지출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서 종합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 그에 의해서 전월세 가격 하락했다고 들어갈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 집을 빼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집이 안 빠져요. 역전세 그렇죠. 네, 역전세난에 또 시달리고요. 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청주 거의 대부분이 다행히 미분양은 작년 말 같은 경우에 2,400호 됐는데 예. 올해 4월에 한 1,800호로 줄었어요. 줄긴 청주 시내가. 아, 좀 줄었네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분양을 팍팍 받아서 줄은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근데 많이 아파트는 지금 물량이 또 늘어난다고 그러니까요. 18,000호 이상 지금 또 신 짓고 교수님 있죠. 말씀대로 저도 공감은 해요. 예. 이것이 단지 이전 그 미세먼지거나 뭐 도시공원 문제거나 이렇게 사건 사고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거나 범죄가 뭐 10년 전부터 범죄가 급증하고 환경이 최악이 미세먼지로 최악의 상태가 됐다. 예. 이런 문제보다는 이 청주시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상황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부동산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 상황도 말이 못할 형편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그나마 잘 나가는 지역이 산남동과 율량동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산남동에 빈 공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공실이요? 예. 그다음에
말량동도 그 이 술집 있는 그런 상권 최고의 상권 지역에서 10m, 20m만 벗어나도 대부분이 공실이거든요. 일단 술집 주변은 바삭하시군요. 그 정도 바로 체감을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자영업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은 그래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 거제 뭐 이런데 울산 예. 대기업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워진 그 곳.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곳을 빼놓고는 청주가 최악의 상황 같아요. 일전에 교수님께서도 네네. 청주 성안길에 있는 상가도 이번 2층, 3층 공실은 그렇다고 쳐도 1층도 지금 뭐 공실이 그렇죠. 속속 보이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1층이 공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공실이 되는 건데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로 많아요. 한쪽으로 이 주택 다 누구나 민감하니까 시민단체들 또 이 아파트에 이제 연합회 등등해서 성명을 한번 발표했죠. 향후 10년 내로 지금 청주가 주택 보급률이 115%입니다. 현재가요. 그러니까 청주 인구를 100으로 놨을 때 이제 115, 이 100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보급률은 충분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전국 평균 보급률이 10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는 이제 과잉 공급이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보다 작은 도시지만 김천시 같은 데는 한 124%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방향과 정책의 방향성과 실제 이제 행정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다 많이 각도가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지금은 1인 가구가 29%예요, 청주에. 예. 옛날에는 다 4인 가구 이렇게 그렇죠. 말했잖아요. 예. 뭐 하면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렇죠. 따지고 뭐 예. 한 집에 뭐 하면 이렇게 따졌는데 기준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1인 가구가 29%예요. 4인 가구는 18%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그러면 많이 집을 줄었구나. 질 때 예. 어떻게 져야 되겠어요? 1인, 2인 가구 중심이 더 돼야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여전히 이제 주택을 짓는 평수나 이런 것들은 과거 기준으로 많이 돼 있죠. 스탠다드라고 했던 32평 아파트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주택 보급률이 아직도 그렇게 과잉은 아니다라고 행정 당국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허가에서 짓는 예정된 걸로 보면 10만 호 가까이가 맞아요. 지금이 32만 호인데 10만 호가 더 는다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는 그만큼 안 느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시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냐면 예. 인허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예정된 전체 총물량이 그런 거지 실제 지어지는 건 아니다. 아하. 이렇게 이제 답은 하고 있는데 예. 경주나 김천 이런 데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신규 인허가를 금지해 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듣는 데이터로는 네. 지금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 130여%로 본 자료도 있던데 10년 후에 137%가 될 거다. 10년 후에 네, 지금 네. 저 계획되어 있는 물량들이 네, 다 네. 준비가 다 된다고 되면. 하면 네, 네. 현재는 115%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 우려하고 단체장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 같아요. 한 시장님이나 청주시는 그러잖아요. 여전히 아파트 부족하다. 그리고 100만 도시에 맞춰오면 여전히 계속 증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건 200% 주택 보급률이 200% 돼도 여전히 아파트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100만 도시가 된다는 게 언제적 이걸 산출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인구는 아마 내년부터는 당장 하향 곡선을 그렇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걸 현실 인식을 바탕을 해야 되는데 현실 인식을 바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치적, 기업 유치나 행사 이런 거 홍보하기만 하지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최 변호사가 지적한 그게 정확한 거예요. 200만 호, 예를 들어서 200%가 돼도 여전히 집은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 있는 게 지금 한 시장님이 청주의 주택 보급 아직도 한참 더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네. 보급률은 115잖아요. 네. 근데 자가 소유 비율,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57%입니다. 청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내 집이 없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7명만 내 집을 갖고 있고 43명은 내 집을 없다. 못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급률이 200%가 된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경제 문제 얘기하시고 아파트 얘기 좀 네. 해주셨는데요. 약간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이런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휴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 저도 항상 뭐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주의 외지 사람들이 뭐 근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청주에 잠깐 머무는 경우 있잖아요. 2, 3년씩 머무는 경우 이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청주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청댐 상당상성도 뭐 한두 번이지 매번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충주, 제천, 단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청호 있는 것처럼 거기 충주 청풍호가 있잖아요. 약간 외지에 그래도 그런 조금 면에서 본다면 거기는 사실은 갈 데가 훨씬 더 많고 지금도 계속 인위적인 시설도 많이 짓고 있어요. 시민 휴게를 하고 관광을 위한 시설들을 짓고 있잖아요. 다낭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라도 알다시피 청주에서는
한 달 정도 걸려서 한 3번 정도, 3군데 정도 가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이 생활의 뭐 편의 지수나 이런 것이 너무 낮죠, 청주는. 결국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한다. 아니 단적으로 청주 시내 대형 호수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내륙 분지 지형이라서 엄청나게 여름에 뜨겁다. 뭐 데프리카 대구 얘기하듯이 예. 청프리카라고 막 예. 작년도에 40도를 기록했나 그랬죠 한번. 뭐 이럴 정도인데 우리 무심천이라고 하는 그 젖줄 외에 예. 평소엔 또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심천도 예. 장 맞을 때 이런 때는 넘치고 이러지만 네.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큰 호수공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오창에도 있고 오송에도 있어요. 호수공원은 다 아니 우리 있어요. 저쪽에 왜 오리 떠 있는 호수가 몇 개는 있는데 전라병함에. 외곽에. 네, 거기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는데 맞아요. 예. 참 아쉽죠. 예를 들어 뭐 서울에 뭐 비교한다 그러면 서울숲 이런 데만 해도 인공적으로 호수를 해놓고 그 주변 사이드로 해서 아주 이렇게 잔디마당 등등 해서 주말이면 네.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일산에도 뭐 호수공원이 있고 뭐 세종에도 인위적인 시설도 상당히 사실 많이 있어야 돼요. 동물원, 대전 같은 경우 동물원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긴 그런 것도 없죠. 동물원이 있긴 있네요. 시민들이 정말 가서 마음 놓고 좀 뛰어놀고 쉬고 좀 이렇게 여유를 좀 부릴 수 있는 네. 이런 시설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해요. 문화적인 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양쪽이 이제 다 부족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관광거리, 예. 하루 놀거리, 볼거리 이렇게만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비교했지만 전주 한옥마을 네, 네. 하드웨어이자 이제 스토리를 거기다 계속 입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드웨어 사실은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옛날에 있던 한옥은 거의 다 부수고 없고 새로 만든 한옥들이란 말이에요. 보면 일부 이제 옛날에 있던 그 예, 예. 관헌 자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태실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새로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럼 그게 한 12년,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 하면 3번 임기 정도를 쌓아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년에 약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단양이 1년에 1,100에서 1,200만이 오는 전국에서 아주 탑 랭킹에 드는 예. 제주가 1년에 1,300만이 찾는 예, 곳이니까 예. 단양이 얼마나 많이 찾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청주 아직 제가 통계 모르지만 청주 정확히 집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집계가 아예 안 될 것 같은. 지금 뭐 저 중앙 뭐 일간지에서 자료 조사를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전국에 10,0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는 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지수 50만 이상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10개의 조사를 했던 우리 청주 9위더라. 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좀 오고 있는데 가장 아마 가깝게 와 있는 올 봄에도 굉장히 많이 겪었던 미세먼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 3월 초 지금 벌써 날짜가 좀 지나서 네, 조금 네. 무뎌지긴 했습니다만은 3월 초에 청주의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서 기억하는 청주 시민들, 미세먼지 공포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제가 뉴스를 전했던 기억에도 219시간 네, 네.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네네. 발령이 났던 아주 네, 최장 네. 기간이었었는데요. 보통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아주 나쁨으로 치는데 청주 옥천 이런 데들이 36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했었어요. 전국 1위, 예, 전국 1위를 한 적이 있죠. 집 밖을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네네. 그럼에도 당시에는 물 이렇게 뿌리는 차조차도 한 움직이지 않-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상황들을 이게 시민들이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해요.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중국발도 있고 그다음에 서해안에 화력발전소 벨트가 있기 때문에 서풍이 불다 보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측면이 있는데 예. 그동안에 청주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그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조차가 전무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뭐냐면 예. 그 소각장을 계속 12년 동안 남발을 해왔잖아요. 창원군 북이면 쪽에 특히 남발을 해왔고 두 번째는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창의 후기리에 새로운 제2 매립장 문제 네, 있잖아요. 네. 그때도 노주영이나 공장형이나 나왔는데 또 이게 청주의 서쪽인데 적당한 거냐라고 맞아요, 맞아요. 한참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경제적인 타당성만 따져서 노주영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TP 지역에 들어서는 LNG 발전소 문제 네. 거기서 한시장이나 청주시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 난방공사에서 환경 오염이 심한 벙커 CU를 친환경이라는 LNG로 바꿨는데 LNG 친환경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코미디 같은 발상이죠. 벙커 CU보다 당연히 LNG가 조금은 친환경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환경을 해치지 않느냐?
아니죠. 다른 얘기니까 그리고 이거 그죠? 서쪽이거든요. 예. 청주의 서쪽이에요. LNG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양산하는데 엄청나게 그 저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남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 중국 핑계라든지 또는 당진의 화력 발전 61개 중에 30개가 이제 서산 태안 쪽에 이제 몰려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 충북이나 경기도 그 남단 일대를 지나간다. 뭐 이런 부분은 충북이나 청주로 보면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없는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남발 맞습니다. 전국에 쓰레기 소각장이 67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청주에 10개가 있습니다. 예. 전국 전체가 67개인데 청주에 말도 안 되는 10개가 거예요. 있어요. 말도 안 돼. 예. 전국에서 소각하는 거의 18%가 청주에서. 소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 처리, 소각 및 매립 등등 해서 이제 중간 처리의 26%가 우리 충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남발한 거죠, 그동안. 어마어마한. 그러면 예. 좋아요. 기존에 남발하고 지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부기면에서 쓰레기 그 소각하는 업체가 다이옥신을 초과 정해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를 초과해서 태웠다. 그다음에 시간 이런 걸 요즘은 CCTV를 직접 로 앞에다 설치를 해서 시청 이런 데서 직접 원격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해놨단 네, 말이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지금 2심까지 가가지고 졌어요. 아이고. 그 소송을 해서 진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행정적인 대처라는 거지. 첫째는 이제 LNG 발전소, SK에서 TP 지역에 들어오는 LNG 발전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재검토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후기리 매립장 있잖아요. 이 문제도 처음에 나왔듯이 공장형이나 노지형이나 이런 문제서부터 아니 위치서부터 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서 이제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라든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평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엊그제도 뭐 변재일원 의원, 김수민 의원 등등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동안에는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뉴스에 많이 봤지만 그 북이면 일대에 60여 분이 10년 동안 약 60여 명이 주로 이제 폐암 위주의 예, 이런 암으로 것들이 사망하신 기존에 이제 없었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생태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제서 이제 좀씩 시작되려는 움직임이 된다는 거. 근데 생활 만족도 지수가 떨어진 네. 실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 지수 만족도가 이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도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중에 하나 저는 대중교통 문제도 좀 있어 보여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거.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니까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러시겠네요, 참. 그런데 많이 다니시죠. 네, 청주가 큰 간선도로를 다니는 건 잘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마치면 항상 이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예. 큰 간선도로는 대체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서원대학에서 어디를 간다 이렇게 시내에 약간 큰 줄기 우리 네. T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청주 시내 그 간선도로 외에 벗어난 데서 다른 어떤 지역을 안 갈 돼요. 때는 불편해요. 여러 번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교통 편이 불편한 도시 중에 또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네. 청주가.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네. 이 지적 홍보를 위한 기업 유치거나 행사 뭐 이런 거보다는 예. 중앙적 차원에서는 그런 게 되잖아요. 경기 지수나 부동산 지수나 이런 걸 항상 뭐 숫자에 체크를 하고 대책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예. 지방적 차원에서도 그러한 경제기구나 그런 협의기구 아. 이런 것이 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아. 지수를 챙기는 예. 이런 기구나 그런 단체장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정말 위정자분들이 지도자분들이 더 각성하고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청주시가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에 있어요. 전국에서 데이터를 보면 좀 괜찮은 데이터에서 걸로 보면 나오잖아요. 예. 전국 평균에서 최상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률, 그다음에 실업률이 낮은 쪽으로도 좋은 쪽에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만족도에서 떨어지는 건 일자리가 없다든지 실업이 높다든지 예. 이런 데서 아까 이제 아파트 가격 네. 당연히 미치지만 네. 이런 당장 일자리 관련해서 지수가 나쁜 게 대부분이 비례하는 그런 추세인데 예. 청주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데도 만족도가 이렇게 나쁘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지역적인 효과나 전국의 교통적인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청주가 무한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1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0여 년을 거치면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빨대 효과를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물가도 아주 디스카운트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그 청주가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아유, 자꾸 얘기하니까 좀 우울해지려고 해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 예, 교수님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곡괭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엄청. 곡괭지락. 예. 곡괭이? 곡괭이죠. 이 800개를 하고 누워도 안분지족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800개를 하고 누워도 정말 마음 편하게 행복을 느낀다 이런 뜻인데 곡괭지락이라는 네. 말이 있는데 정말 이 많은 지도자분들 그 위정자분들께서 더 한 발짝씩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 우리 청주 시민들이 곡괭지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청주는 뭐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님들 보면은 다 관료 출신들이잖아요. 오랜 기간 중앙에서 고위 관리하셨던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관료 출신 단체장들이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유용하고 필요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을 관료 출신으로 채운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면은 지자체나 아니면 정치나 행정은 정체되고 퇴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우리 유권자분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뭘 지금은 어떻게. 이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관료 출신들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은 더 이상 이제 선호할 만한 거 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다른 언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